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미한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참전 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등록 신청을 했더니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 최종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쟁점별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장단점에 대해서 장단점, 특히 행정심판의 핵심적인 유리한 점, 행정심판의 경우에 소송과 비교해서 행정심판이 핵심적으로 유리한 점이 어떠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국가보훈처 또는 각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을 합니다. 각 시도에 있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별개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을 처리도 하는데, 이 고충민원 처리 그 결정 내용과 행정심판에서의 최종적인 결정, 재결이라고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제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심판에서의 재결과, 그러니까 재결의 효력과 고충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볼 언론 보도 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등본과 참전증명서 이름 다르지만 뒤늦게 참전사실 인정, 뒤늦게 참전사실 인정 받은 유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행정심판 청구에서 참전하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참전 유공자다라고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징용해제 통지서, 6.25 종군 기장 수여증 참전 증명서 등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도 제적 등본상 이름과 징용해제 통지서 및 종군 기장 수여증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전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더니 거부한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해서 구제가 되면 행정소송과의 차이점, 핵심적인 차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인 국가보훈처나 주소지관할 보훈청에서 우리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어도 이런 그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단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으면서도 그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가장 이제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송 단계로 가버리면 소송 1심에서 내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항소 및 상고를 양 당사자, 원고,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청구인이 그 행정심판 결과로서 구제를 받아버리면
피청구인 측에서 우리 인정 못하겠다, 소송 가겠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이 구제를 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행정소송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서 가더라도 행정소송에 가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상고권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송과 달리, 소송은 항소 상고권이 있기 때문에 소송과 달리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확정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행정심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결국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겁니다. 우리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행정소송이었다, 만약에 이것이 행정소송 1심인데 승소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반드시 이긴 건 아니죠. 왜냐? 피고가 이제 항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송 문제가 아니고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6.25 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노무자 신분으로 105 노무사단에 소속돼 참전했고 1990년 사망했다. A씨가 6.25 참전 유공자군요. 예. 군인은 아니었고 노무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이후 2016년 A씨의 자녀 B씨가 보훈처에 A씨의 6.25 참전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보훈처는 재적 등본 이름과 징용해제 통지서 등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참전 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한 겁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참전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권익위에 2019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더니 인정을 못 받아서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2019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민원이 뭐냐면 이제 고충 민원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행심위는 여기서 이제 행심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옥입니다. 행심위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행심위는 인후 보증인 진술을 직접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 A씨의 6.25 참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충 민원을 제기했더니 6.25 참전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면 인후 보증인 진술을 직접 확보하는 과정 등을 거쳐서 6.25 참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행심위가 아니고 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결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A씨의 자녀인 B씨가 이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결과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고충 민원 결과 6.25 참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고충 민원에 대해서 의견 표명 또는 권고를 한 겁니다. 권고를. 그래서 결론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고충 민원에 대한 결정은 이게 이 사건에서 B씨의 희망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고충 민원의 결정은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재결과 소송을 제기한 확정 판결 그것과는 달리 이러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 권고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결정을 보통의 경우는 저보다 수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이에 대해서 민원 조사를 한 결과 B 씨의 고충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B 씨의 의견대로 이에 대해서 유교 참전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정을 했고,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표명인 것이지 행정심판처럼 구속이 돼서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 씨는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 이거를 근거로 해서 2020년 3월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A씨의 참전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 등록 신청에 대한 횟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6년에 6.25 참전 유공자 등록 신청했는데 거부 내지는 반려가 됐고, 그리고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서 그 결과가 6.25 참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또 다른 하나의 입증 자료로 해서 2020년 3월에 제2차 참전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B씨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민원조사 해본 결과 A씨가 6.25 참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입증 자료로 해서 등록 신청을 하면 당연히 등록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을 것입니다.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다시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B씨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또 마찬가지로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고, 이 결정이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달리 양 사건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행정심판위원회에 또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재적등본과 족보, 징용해제 통지서 및 6.25 종군 기장 수여증에 작성된 이름과 생년월일, 부친의 이름 중 일부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A씨와 유족들이 징용해제 통지서와 6.25 종군 기장 수여증을 약 70년 이상 보관해 온 사실, 인후 보증인들이 모두 재적등본상 A씨와 징용해제 통지서 및 6.25 종군 기장 수여증상의 C씨가 동일인이다. 동일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주목해서 A씨의 참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참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제기해서 이 고충민원 처리 민원조사한 결과 6.25 참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결정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행정소송과는 또 달리 이것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해서 불복해서 우리 인정하지 못하겠다, 우리 소송 가겠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기에서는 이제 B씨는 1차는 2016년에 참전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거부가 됐고, 2차는 2020년에 그때 신청을 했더니 역시나 거부가 돼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최종적으로 참전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6.25 전쟁 당시 참전한 사실이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와 행정심판을 통해, 여기도 보시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고충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는
의견 표명이고 권고적인 성격이 있어서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없다라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충민원을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제2차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 것이죠. 이거 자체가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행정심판 청구 결과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그 결과는 재결이라고 해서 이거는 구속력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 측에서 우리 행정심판 결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B 씨는 A 씨는 이제 참전 유공자인 것이고 여기에 자녀가 되는 이제 B 씨는 이제 고충민원 조사와 최종적으로는 행정 심판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그 참전 유공자로 확인돼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 유공자를 찾아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전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가 돼서 그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방법 중에 하나인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고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 표명 그런 그 비교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물론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이제 고충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최종적인 결정, 행정심판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 핵심적인 차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느냐, 구속하지 않느냐. 고충민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그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